인간은 쥐를 길들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반대였을 수도 있죠. 인간이 집을 짓고 음식을 모으고 곡물을 저장하기 시작한 순간 어떤 작은 동물은 인간을 무서워하기보다 인간이 만든 세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쥐 입장에서는 달랐습니다. 그건 문명이 아니라 거대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쥐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곡물을 훔쳐 먹는 동물, 집안에 들어오는 해충, 사람을 피해 숨어 다니는 작은 설치류.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 쥐는 정말 인간을 피해 다니기만 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인간이라는 종을 이용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을까요? 이상한 이야기 같죠?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쥐가 인간 곁에서 성공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쥐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된 동물입니다. 현대의 쥐가 속한 설치류 계통은 약 6,600만 년 전 공룡 대멸종 직후 등장해 빠르게 번성했으며 인간이 등장하기 전부터 지구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입장에서 쥐는 오래된 이웃이지만 쥐 입장에서 인간은 꽤 늦게 입대한 이등병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프리카와 서아시아 곳곳에서 인간들이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했지만 점점 한 곳에 오래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곡물을 모아두고 먹다 남은 음식이 쌓이고 쓰레기가 생기고 잠자는 장소가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입장에서는 정착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먹을 것이 항상 있고 천적은 상대적으로 적고 따뜻한 장소가 계속 유지됩니다. 인간이 남긴 냄새를 따라가면 음식이 있고 인간이 만든 틈으로 들어가면 숨을 곳이 있습니다. 인간은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쥐는 신참이 똘똘하니 세상 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집쥐는 인간이 길들인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환경을 가장 먼저 이용한 성공적인 공생종이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수천 년 전 쥐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전혀 다른 방법을 사용합니다. 뼈를 보는 겁니다. 정확히는 쥐뼈요. 2017년 PNAS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레반트 지역의 약 1만 5천 년 전 나투프 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설치류 뼈를 분석한 결과 인간 정착지 주변에서 집쥐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상한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문 장소에서는 인간 곁에서 사는 집쥐 계열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떠나면 다시 야생쥐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집쥐 계열은 인간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데 유리하고 야생쥐는 그런 환경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고고학자들은 어떤 장소가 오래 머문 정착지였는지 아니면 잠깐 머물렀던 장소였는지를 쥐 종류의 변화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상하죠? 인간의 정착을 찾는데 인간보다 쥐가 더 도움이 된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고고학자들은 농담처럼 말합니다. 인간보다 쥐를 더 믿는다. 물론 진짜로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쥐는 인간이 남긴 생활의 흔적을 아주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은 기록을 남길 수도 있고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쥐는 그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 생활의 변화를 더 정확하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쥐에게 제공한 것은 먹이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쥐에게 숨을 곳과 따뜻한 틈, 그리고 밤마다 반복되는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곳에 계속 쌓이는 음식을 줬습니다. 쥐에게 인간 정착지는 단순한 집 주변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채워지는 창고였고 냄새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었고 포식자를 피해 숨어들 수 있는 틈이 많은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쥐는 조용히 인간 사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처럼 보였을 겁니다. 곡물 몇 알이 사라지고 마른 음식에 작은 이빨 자국이 남고 밤중에 어딘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쥐는 곡물을 갉아먹고 저장 식량을 오염시키며 배설물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애써 모아둔 음식을 인간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망가뜨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찮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착 사회에서 저장 식량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며칠 뒤 먹을 음식, 겨울을 버틸 음식, 아이에게 줄 음식, 무리 전체가 기대고 있는 음식, 그 식량이 사라진다는 건 미래가 갉아먹힌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착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편해지기 위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머무는 순간 먹을 것을 모아두어야 했고, 모아둔 것은 지켜야 했고, 지키는 순간 도둑과 해충과 질병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떠돌 때는 하루에 먹이가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정착한 뒤에는 내일의 먹이를 지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쥐는 그 틈을 파고든 동물이었습니다. 쥐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지만 인간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갉아먹었습니다. 저장된 음식, 미래의 생존, 그리고 무리 안의 불안감. 인간은 겨울을 버티기 위해 음식을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쥐는 그 저장고를 발견했습니다. 인간이 미래를 모으는 동안 쥐는 그 미래를 먹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쥐는 초기 정착 사회에서 가장 조용한 침입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고양이를 인간이 길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조금 다르게 봅니다. 먼저 쥐가 왔고 그 다음에 고양이가 왔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곡물이 저장되자 쥐가 몰려왔고 그 쥐를 노리는 고양이가 따라왔습니다. 인간은 그 고양이를 쫓아내기보다 곁에 두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키프로스에서는 약 9,500년 전 인간과 고양이가 함께 묻힌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간과 고양이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는 초기 증거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곡물을 저장하자 쥐가 모여들었고 그 쥐를 따라 고양이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간이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집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쥐가 들어오고 고양이가 따라오고 곤충이 모이고 기생충과 질병 위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정착은 사람만 모은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주변에 수많은 생물이 달라붙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착은 인간이 한 곳에 머문 사건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를 한 곳에 붙잡아 두고 그것과 함께 살아가기 시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만든 생활 방식 안으로 다른 생물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사건에 가깝습니다. 문명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곡식 창고에는 인간의 미래가 있었지만 쥐에게는 그곳이 먹이였고 고양이에게는 사냥터였고 벌레와 병원체에게는 새로운 통로였습니다. 인간이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다른 생물들은 그 문명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질문을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쥐를 길들였을까요? 아니면 쥐가 인간이라는 동물을 이용하기 시작했을까요? 확실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이 곡물을 저장하기 시작한 순간 어떤 작은 설치류는 자신에게 찾아온 엄청난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쥐는 그 정착을 자기 생존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그 후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작은 설치류는 그곳을 최고의 서식지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쥐를 길들인 것이 아니라 쥐가 살아가기 가장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노예인지도 모릅니다.